자, 이제 집중 분석 코너고요. IBK 분당 진점의 정경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엔터 준비해 오셨네. 네. 그죠? 자, 엔터. 진정한 엔터가 돼야 되겠죠. 그동안은 이제 심리적으로 막 억압되고 눌려 있고 뭔가 경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날씨와 더불어 날씨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네. 갑자기 뜨거워지네. 저는 열대야가 벌써. 네, 덥습니다. 네, 선풍기 틀어놓고 잡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뭐 여름 시즌 되면은 항상 우리가 그 엔터 업종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사실 산업 전체로 보면은 아주 큰 비중이다라고 절대 수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먼저 중국과의 관계 얘기인데 이게 복잡하죠. 항상 미중, 한미, 한국과 중국,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 또 쓰고 언제 들어올지 몰라. 네, 그렇죠. 한일, 거기 대북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잡한 산식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제 그런 그렇죠. 예, 왜 중간에 맨날 낑겨가지고 네. 참 피곤한 반만년의 역사. 네. 또 그래도 뭐 우린 뚫고 나가야죠. 네. 자, 중국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 뭐가 있을까요? 뭐 계속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 뭐 그들은 뭐 한 적 없다라고 한 한한령 지금 한 8년 9년째 지금 끌고 오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용어를 우리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한령으로 이제 우린 뺍시다 그러면. 네, 지칭은 한데 뭔가 뭐 견제, 뭐 약간 제재, 뭐 이렇게로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정책적으로 오늘도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주사들과 이런 또 뭐죠? 스테이블 코인을 네. 걷어내면은 지금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엔터주가 오늘 가장 좀 눈에 띄어서 이걸 좀 선정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컨텐츠나 화장품 같이 이제 그리고 이제 게임 정도까지도 전통적인 대중국 현지 소비, 그러니까 뭐 국내 소비까지 하면 뭐 카지노 뭐 이런 게 쭉 들어가겠지만 역시 이제 빅4를 꼽으라 그러면 엔터 컨텐츠, 화장품 그리고 게임 요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그동안 모든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가장 마지막에 전제 조건이 만약에 중국에서 이것들을 허용하게 된다면 점점점 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좀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펀더멘탈적인 기대치가 있는 그리고 주가의 부양, 속도감을 좀 감안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제 대중국 소비주들이 다시금 올 여름 어떤 약간의 우리 증시의 약간 휴식기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중국. 이게 중국 사실 아니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뭐 대달러 견제용으로 또 중국이 뭐 누가 나서든 아시아권에 예전에 한번 뭐 살짝 나왔다가 깨갱 해가지고 뭐 아직도 러시아나 뭐 중국도 일부 그렇지만 수출입 대금에 대해서 달러를 배제하고 일부 직결제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뭐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또 아시아판으로 갈지 원아시아 뭐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적적으로 들면은 미국이 지난번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통화가 아니군요. 백악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의 간섭에 대해서 언급을 쓱 하는 바람에 진짜 약간 좀 그랬지만 쉽게 말하면 뭐 줄 잘 서라, 뭐 눈치 잘 봐라, 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뭐 한중 관계는 거의 이제 최악에서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방어적인 이제 그런 뭐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해빙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상당히 주가에 부양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은 뭐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하여튼 심리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짜증 굉장히 많이 뭐 되는 거 없고 머스크하고도 지금 막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산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언급을 하는 거 보면은 코리아 패싱? 한국 내내 빠져. 뭐 우리가 직접 뭐 북한과 얘기를 할 거고 그 이면에 보면 사실 중국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을 건데
하여튼 줄이 아니라 작도를 잘 타야 돼. 그렇죠. 뭐 그건 뭐 정치적인 부분이고 네. 그동안 좀 이렇게 음성화가 많이 됐었던 이제 그런 중국 내에서 이제 이렇게 물 밑에 있던 약간 네. 검은 시장을 형성했었던 그런 산업들이 양성화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과 멀티플을 좀 뭐 폭발까지는 아니어도 그것마저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좀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6월, 7월, 8월까지도 뭐 이쪽 섹터에 대해서 강세는 좀 낙관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이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 매번 뭐 확성기 가지고 막 불안이랑 막 이렇게 하지만 네. 소리나 컨텐츠나 음악이나 이런 거는 참 그게 뭐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죠? 네. 어찌됐건 간에 자 엔터를 주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제조업이라긴 거 뭐 이런 좀 산업이라기보다는 뭐 그거부터 해서 뭐 재료 어떻게 공급하고 또 여기에 물류를 어떻게 가져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역시 이제 굉장히 좀 속도감 있는 뭐 사업 진행이 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를 다 소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번에 SM 엔터 지분을 뭐 소위 말하는 떠가면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에 얼마나 좀 관심이 있고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이제 엔터 쪽이 가장 속도감 있고 주가의 그 상승 여력도 가장 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구분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텐센트가 사실 요즘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 보면 막 우리가 지금 많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네. 일부만 쭉쭉 나오는데 중국의 이 힘이라는 게 뭐 진짜 뭐 예전에 그거는 아니에요. 단순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그렇죠. 뭐 중국산 김치 뭐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단계가 그렇죠. 그죠? 뭐 하다못해 로보락인가요? 그 청소기? 네. 뭐 이 드론 같은 경우도 DJI. 네. 로브락도 뭐 한 300만 개 팔렸다고.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뭐 마켓 잠식이 뭐 그냥 끝판왕이던데. 자, 텐센트가 SM 렌터 지분을 인수한 결국에는 뭘까요? 그들 내에서 뭔가 할 거야? 아니면 거기서 생산하고 다시 역으로 일로 들어오려고 뭘 할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이제 케이팝의 어떤 이제 육성 그리고 케이팝의 시스템을 좀 흉내를 내서 그동안 이제 중국이 제조업에서 했었던 것들을 접목을 시켜보니까 이게 중국 내에서도 소비가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산업으로 좀 전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원조의 어떤 케이팝을 직접 유통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몇몇 그런 이제 음원 유통 채널들이 있습니다만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작게는 6배, 많게는 10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 엔터의 지분을 지금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SM의 그런 음원 유통 수익만 해도 한 15%에서 35% 정도의 그런 좀 매출 개선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형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좀 비슷한 거를 찍어내서 그들이 그렇게 좀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뭐 중국 문화 뭐 또 뭐 C-팝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K-팝이 좀 소비되고 있다 보니까 그들도 좀 한계를 느꼈고 바로 그럴 이상하다, 거면 C팝은. 예, 그럴 거면 아예 그냥 한국 회사에 일부 지분 투자를 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회계적 이익을 취하자. 약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음원 유통 대비해서 뭐 엄청난 이제 그런 규모를 좀 감안을 한다라면 저는 이 요인만으로도 국내 특히나 이제 빅4로 불리우고 있는 엔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소위 말하는 멀티플을 한 20-30% 정도 올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하이브의 SM 지분 전략을 텐센트 뮤직이 인수하면서 이제 뭐 오버행 네. 또 나올 수 있는 잠재 매물에 대한 우려감 네. 이건 좀 해소가 됐나요? 많이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SM 주가는 조금 더 네, SM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약간 극단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악재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좀 가볍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SM이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하나 있었고 네. 너무 비싸다. 버는 돈에 비해서 이거 너무 비싼 밸류를 무슨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너무 비싼 지금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의 수익력으로 봤을 때 너무 비싸게 좀 가지고 있다. 비싼 값을 받고 있다. 뭐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3조 2천억의 시가총액인데 그게 뭐 싸다 비싸다를 누가 결론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피어 그룹에 대비 이제 뭐 미국의 보통 뭐 이타카 홀딩스 이런 네.
들하고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국내 증시다 보니까. 왜요? 걔들 봐도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규모가 일단. 네. 알았어, 그리고 이제 500만 장의 그 음반을 팔 수 있는 아티스트가 국내에 이제 세 팀이 있습니다.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음반 판매나 이런 뭐였죠? 그 음원 유통? 네, 아니 음원으로 이제 디지털로 다 유통이 되잖아요. 음반이라는 건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닌가? 네, 음반이 뭐 주된 그런 수익성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또 뭐 포토 이런 이제 굿즈? 소장물이나 굿즈나 이런 것들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좋아한다고 아티스트의 앨범 한 장만 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어떤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뭐 3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뭐 이렇게 좀 사들인 게 팬덤이기 때문에 뭐 500만 장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SM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소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쪽에 그런 텐센트 뮤직이 들어오면서 그 요인들이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M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뭐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거의 또 수익원이 하나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음원, 음반, 뭐 굿즈지만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보면 공연, 행사 이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음반 쪽에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를 많이 좀 줬다면 지금은 어느 스케줄에 어디서 얼마만큼 규모의 어느 구장을 메울 수 있는 그 아티스트의 이제 팬덤 동원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엔터주들의 그런 좀 평가가 좀 달라지는데 SM은 굉장히 좀 고루 다양한 그리고 4세대, 5세대 그리고 이제 뭐 3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멤버들 구성을 보면은 요즘 이제 다국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중국인 멤버들이 많이 섞여 있죠. 네네. 한국말도 잘 하시고. 네네. 뭐 GI들에 보면은 뭐 우기 씨, 예, 씨가? 우기 씨도 네. 있고, 네, 저기 SM의 닝닝? 닝닝 씨도 있고, 닝닝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포섭이고 특채의 변화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네네. 그렇게 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엔터 뭐 문화평론을 할 건 아니고 네. 하이브는 네. 어때요? 아까 앞에도 잠깐 다루긴 하이브는 했는데. 네, 업종의 전체적인 지금 이제 편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업종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500만 장을 팔 수 있는 이제 두 무기가 있죠. BTS 원조의 어떤 이제 K-팝의 신드롬을 만들었었던 아티스트하고 지금 그들의 군백기 동안에 이제 하이브를 먹여 살렸던 세븐틴이 지금 군백기가 약간 이제 엇갈리는 이제 그런 스케줄 상황이 있는데 폭발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조금 심리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BTS 컴백이라는 그런 요인이 좀 더 큰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TV를 보다가 이제 나나민박이라는 이제 뭐 프로가 있었는데 나나민박? 예, 나영석 PD가 이제 이제 그 TVN 건가요? 세븐틴이라는 이제 아티스트가 나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부만 이제 방영이 되고 일부는 유료 결제를 해서 위버스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약간 군백기를 갖고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버스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를 이뤄간다라는 점에서 SM이 가지고 있는 뭐 디어유 이런 모델하고 좀 비슷하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BTS가 컴백하고 이런 위버스를 이용한 이제 그런 또 온라인 활동까지 이어간다면 그게 크게 이 수익성이 이렇게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도 저는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하고 이 엔터 업종하고 직접 연관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엔터주들은 이제 워낙 이제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네. 자사주를 이렇게 많이 들고 가는 부분이 뭐 있지는 상법 않았어요. 개정안의 포인트가 자사주 이제 태워라. 네, 그리고 이제 소각시켜라. 본다 그러면 이제 JYP 정도였는데 JYP는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하반기 공연 스케줄이 128개나 되거든요. 이제 스테디셀러 그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트와이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북미와 남미 쪽에 팬덤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활동을 하반기부터 여름부터 개시를 하잖아요. 연말까지. 그렇게 본다면 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빅4 중에 뭐 하나 이렇게 좀 내칠 뭐 그런 기업은 없을 정도로 엔터 섹터는 좀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세대, 5세대 여기도 뭐 이 세대가 있죠. 그래요? 네. 뭐 웨이퍼 크기로 넘어가는 화면 크기로 넘어가는 이런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TV 화면이 요즘은 이제 뭐
어지간한 가정은 다 이제 뭐 네. 100인치 때까지도 가던데. 네. 그죠? 보통 이제 이런 아티스트들의 계약 기간이 한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 7년이 끝나고 뭐 또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다른 아티스트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구분이 있는데 앵커께서도 잘 아실 만한 이제 뭐 H.O.T, S.E.S, 뭐 잭스키스 요런 세대가 이제 1세대로 좀 분류를 하고 BTS는 이제 3세대로 네. 좀 분류를 하고 또 누구를 아실까요? 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4세대, 5세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가장 저는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 손익분기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이 아티스트를 데뷔를 시켜서 이제 수익권으로 들려내면 최소한 3년 정도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 이제 이 손익분기, 소위 말해서 J 커브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 이 손실본 구간을 돌파하면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드는 이 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가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뭐 컨테스트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네. 그 데뷔하기 전부터 이런 팬덤이 형성이 돼 있고 4세대, 5세대가 데뷔를 하더라도 그 1년 미만으로 좀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업들에 대한 수익 기여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나가던 기업들이 올리고 있던 수익을 까먹어가면서 새로운 아티스트를 키워냈다면 네. 지금 그들이 이제 기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 제이커브의 가파름이 더 세진 거죠. 그러면서 손익분기점의 시점이 짧아졌죠.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그렇죠.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면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가 모두 수익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익 모델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 활동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수익성 개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선택은 어디에다가 빡.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SM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이상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또 올해 내년 가이던스 이런 것도 멀티플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저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뭐 이번 사이클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은 좀 보유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준 모멘텀이 상당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묻진 못하겠고 다음에 게임 한번 그럼 다음 주에는 네, 게임 한번 다음 주에 또 준비해드리도록 나와요? 할게요.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위클리구나. 네.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것도 게임 한편 뭐 조금 연관이 많죠. 네. 다음 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